자, 이제 96페이지 그 하단에 엘리전 모형 그 형태를 정리하겠습니다. 자, 엘리전은 이제 미국의 이제 사회학 학자인데, 자, 그대로 보자. 요거는 이제 1959년도 카스트로가 사회주의 혁명을 토대로 쿠바의 정권을 이제 장악을 합니다. 그리고 61년도 4월 달에 아예 사회주의 국가를 천명을 해요. 천명을 하는데, 사실 여러분들 쿠바는 그 지금 얘기한 카스트로 정권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완벽한 친미 정권이었어요.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 별장이 쿠바에 있을 정도로 굉장히 여러분들 뭐 친밀도가 강했던 나라가 쿠바야. 근데 이게 카스트로 자체가 정권 자체를 사회주의 국가로 천명하고 완전히 반미 정책을 피다 보니까 미국의 꼭지가 돌아 안 돌아. 또 여기서 미국의 중앙정보국, CIA죠. CIA가 주축이 돼가지고 뭘 구성하냐 하면은 쿠바 망명자 있죠. 쿠바에서 이제 뭐 부르주아 계급들 이런 망명자들 1,500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2506 여단이라고 하는 해병대를 창설해. 이걸 창설해가지고 쿠바의 피그만이라고 하는 만에다 이들을 침투를 시켜. 이걸 피그만 침공 사건이라고 그래. 왜? 카스트로 이게 막가게 하기 위해, 암살하기 위해. 근데 1,500명 가운데 100명이 숨을 져. 1,000명이 뭐가 되냐? 포로로 잡혀. 그럼 이 여러분들 그 미국에서 했던 이 피그만 침공 사건은 완전히 개박살 난 게 안 난 게야. 그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들? 프락치를 심어 놓은 거야. 그러니까 정부가 미리 새 나가. 미리 알고 이제 피그만에 여러분들 쿠바 정리에 쫙 주둔했다가 이제 다 죽여버린 거죠, 여러분. 100명 죽이고 1,000명 포로. 그러니까 이제 카스트로가 생명 위협을 느끼 안 느껴? 느끼지. 그게 바로 비행기 타고 어딜 건너가냐? 소련으로 가. 소련 당시의 서기장이 후르시초프야. 후르시초프. 뭐 이렇게 뭐 처먹는데 후르시가 처먹는지. 얘한테 가서 형님 후르시 나 저기 뭐야 미국 그 저기 뭐야 그 애들 나 죽일라 그래. 나 좀 생명 좀 보호하게 미사일 몇 개 줘. 해서 미사일을 갖다가 설치해. 탄도미사일이야. 대륙탄도미사일. 미국이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됐으면 쿠바가 있거든. 이렇게. 이 거리가 400km야. 아니 미안합니다. 200km. 창원의 서울 거리가 450km 정도 될 게야. 그러니까 대전에서 서울 거리밖에 안 돼. 버튼만 돌면 바로 떨어져. 그러니까 당시에 케네디가 꼭지가 돌아 안 돌아? 돌죠. 그래서 이제 케네디가 여러분들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은 쿠바 해안 봉쇄령 결정을 내려. 그리고 소련에다 통보해. 야, 초프 너 48시간 내에 미사일 철수하지 않으면은 우리 쿠바 먹는다. 너 뒤에서 쿠바 도와줘도 상관없어. 우리 3차로 가 자식아 이렇게 나온 게야. 그러니까 이런 후르쇼프가 겁먹었어. 왜? 미국이 워낙 세잖아. 그래서 꼬리를 내려. 아 미안해 케네디 내가 미사일 다시 가져올게. 해서 24시간 만에 미사일이 철수가 돼. 그럼 왜 지금 얘기한 그러한 쿠바 해안 봉쇄령 조치를 내렸는지를 엘리전이 3가지 각도로 조명을 해본 거예요. 그 하나가 한미적 행위자 모형이고 또 하나가 조직과정 모형이고 또 하나가 관료정치 모형 3가지 형태로 나눠서 파악해 본 거예요,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그러면은 옆에 이제 박스를 보세요. 자, 관료정치 모형에서는 한미적 행위자 모형 나온 거 있죠. 이걸 모형 1 그러거든. 모형 1, 2, 3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건 여러분들 바로 한미 모형이야. 그러니까 대통령 자체가 완벽한 돈의 소유자. 완벽한 여러분들 뭡니까? 결정력의 소유자를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대통령 최고 통치권자의 명령과 지시에 의하여 결정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최고 통치권자에 의하여 완벽한 조정과 통제가 이루어지는 조직의 형태를 해석하는 것들. 이게 첫 번째 합리적 행위자 모형입니다. 알았습니까? 여기 보면은 조정과 통제가 잘 된 유기체, 권력의 소재 대통령. 행위자 목표도 하나밖에 없어요. 미국 전체를 위한 목표 하나밖에 없다 해석을 합니다. 해석을 하고. 목표의 공유도 대통령이 완전자다 보니까 대통령을 중심으로 완벽한 여러분들 목표의 고기들을 함께 갖고 있다고 파악해요. 전체 구성원이. 자, 두 번째 조직 과정 모형은 우리가 앞에서 학습한 연합 모형이에요. 무슨 모형? 연합 모형이 조직 과정 모형이에요. 연합 모형이.
봐봐. 조직을 느슨하게 연결된 하부 집단의 결합체. 당시 미국이라는 사회 자체는 대통령이 완벽한 통치 안 된다고 파악하는 거예요. 미국은 당시 여러분 여기 보자. 백악관, CIA, 그리고 여러분들 미 여러분들 육군 참모총, 육군, 미 여러분들 공군, 미 해군 자체가 권력을 분산 소유하고 있다고 해석한 게 두 번째 구형이야. 그러니까 미국이란 커다란 틀 안에 있지만 각자 추구하는 사실상의 목표는 상이하지 않아. 상이하다고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느슨하게 연결된 하위 조직의 결합체 반독립적인 하부 집단이 분산 소유하고 있고. 그럼 이때의 각각의 여러분들 행위자들의 목표는 미국 전체의 목표도 고려하겠지만은 내가 속한 CIA 중앙정보국의 목표도 고려할까 안 할까? 고려한다고 파악하는 거예요. 결정 형식 SOP 나왔어 안 나왔어? 그 현재 프로그램 목록은 뭡니까? 쉽게 SOP의 집합체야. 몇 개의 제품을 생산할 것인가에 대한 SOP가 있겠지? 임금을 어떻게 올릴 것인가에 대한 SOP가 있어 없어? 근로시간 몇 시간 할 것인가 SOP가 있어 없어? 있는 거예요. 복지와 관련된 SOP 있어 없어? 있죠. 그 SOP를 다 묶어놓은 것이 프로그램 목록이에요. 쉽게 얘기할 때. 별거 아닙니다. 자, 공의도는 합리적 행위자 무용보다는 약하다고 봐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관료정치 무용을 또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관료정치 무용은 자꾸 들어보자. 이건 대통령도 상이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정치 관료에 불과하다고 파악하는 거예요. 하나의 권력을 갖고 있는 권력자에 불과하다고 파악하는 거야. 당연히 미국이라는 것은 아껴보자. 중앙정보국 CIA 국장 자체가 나중에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여러분들 오스왈드를 지켜서 케네디를 쏴 죽였다 그런 얘기 들어서 안 들어봤어? 들어봤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얘기가 공개로 들어왔잖아. 그럼 케네디가 완벽하게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치한 건 아니잖아. CIA 국장, 일개 CIA 국장 자체가 시켜서 케네디를 죽일 정도면은 CIA 국장하고 대통령의 힘은 거의 유사하잖아. 유사하다고 보시는 거지. 당시 미국의 권력 자체가 지금 얘기한 상이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관료들 간의 권력 자체를 분산 소유하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간의 정치적 협상, 타협에 의하여 결정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중앙정보국장이었던 CIA 국장은 당시에 계속해서 카스트로 치자고 얘기한 거예요. 쪽팔렸잖아. 케네디가 그걸 여러분들 용인 안 내려. 안 된다고.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들 뭐 총으로 사 죽였다고 얘기하지.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사이도 여러분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대한 뒤에 여러분들 괴물 집단이 있다고 들어봤잖아. 록펠러 재단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그건 여러분들 록펠러 재단에는 여러분들 뭐 유대인 미국 정계를 이끌어가는 실질적인 세력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현 우리 그 박근혜 정부 뒤에 뭐 십상시기 들어봤죠? 십상시 당나라 황관들 그 비해서 얘기한 거 아니야. 당이 여러분들 당 말기 당이 맑아잖아. 환관들 10명 자체가 황제를 대신해서 집권하고 통치해버려. 황제는 이름에 불과해. 그러니까 박근혜 현 정부도 10명이 십상시에서 요새 여러분들 나오는 게 뭐가 나와 여러분들 그 뭐 4명이 아니라 10명 이렇게 또 명단 나오는 경우도 있어 없어. 문고리 3인방에서 뭐 4인방에서 10인방까지 늘어났잖아. 근데 이제 그게 과거에 김기춘 그 비서실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런 10인방 세력이 있었다는 게 나왔었는데 그게 또 여러분들 지금 보면 또 아닌 것 같아. 최순실 자체가 여러분들 뭐 10명의 문고리 역할을 하는 애들을 심어놨다 하는 얘기가 또 나오는데 하여간 이제 뭐 지금 뭐 밝혀진 실상 자체를 얘기할 때는 최순실이가 국정을 농단했다고 봐야 되겠죠, 여러분들. 참 문제가 많은데 그건 그렇고 미국도 당시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면 돼. 대통령도 여러분들 힘이 없는 하나의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정치 권리에 불과하다고 파악하는 거예요. 그간의 정치인 게임이나 협상 흥정에 의하여 결정이 이루어진다고 파악하는 거고 행위자의 목표를 예를 들면 국가, 내가 속한 조직 그리고 자신의 이해관계나 이익도 고려한다 한다고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적인 개인 행위자들의 집합체. 권력의 소재, 독립된 자유자를 가진 개인적 행위자들이 각자 분산 소유하고 있고 행위자의 목표를 얘기해라. 그러면 조직 전체의 목표, 하위 조직의 목표, 개별 행위자의 목표. 정책 결정, 정책 개입에 따라서 협상, 타협한다. 공의도 가장 약하겠죠. 자, 그러면 바로 그 위에 박스 위에 파란색 당구장 표시 나온 거 봐.
그럼 관료정치 무형은 여러분 상이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하여간에 정치 권력자들이 서로 정치적인 게임이라 흥정을 했어 안 했어요?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이 흥정한 거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들 조직 상위 계층의 적용 가능성이 높고 이렇게 나온 거야. 알았습니까? 조직 과정 모형은 그러니까 하부 집단의 연합체니까 하위 계층 간에 서로 만나서 대화 타협하면서 결정이 이루어진다고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위 계층. 지금 여러분들 그 엘리전 모형 자체는 거기 들어보자. 선생님 보자. 이건 미국이란 거대한 사회를 배경으로 얘기한 거고 이걸 이제 우리가 이제 다른 조직에다가 적용할 수가 있어 없어? 있는 거예요. 지금 얘기한 식으로 다른 조직에도. 어? 다른 조직 적용하는 거야. 보건복지부 같은 게 보건복지부 장관 자체가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 그럼 뭐야? 합의적 행위자 모형. 쉽게 얘기하면은 보건복지를 구성하는 각종 하부 국이 있어 없어? 국들 간에 분산 소유하고 있다. 조직과정 모형. 이해했어요? 여러분들 장관도 여러분들 이름만 장관인 사람이 있어 없어? 힘이 있어 없어? 없지. 실적으로 오랜 관력을 갖고 있는 거기에 있는 국장 이런 애들이 힘을 갖는 경우도 있어 없어? 그럼 바로 뭐야? 관료정치 무형이지. 이건 여러분들 조직에다 적용할 수 있는 거야. 내가 지금 미국이라는 살 얘기했지만은 미국 사회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엘리전 모형 갖고 특정 조직의 의사 결정도 이런 식으로 분석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분석해 보면은 만약에 여기 보자.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부의 의사결정 양식이 합리적 행위자 모형이다. 그럼 모형 자체를 갖고 분석하면 이 결정의 장단점도 파악할 수 있어 없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배우는 거예요. 박근혜가 하는 결정 양식은 지금 얘기한 뭐 우리가 뭐 합리 모형, 만족 모형, 점정 모형, 뭐 호람 모형, 처정 모형 그런 거 배워서 안 배웠어. 그렇죠. 그 가운데 어디에 속한다고도 볼 수 있겠지. 어디 속하냐? 그냥 결정도 안 했으니까 속하지도 않는다. 결정을 해야지 결정을 나누지. 뭐 하여간에 그러면 이 결정 자체는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파악할 수 있어 없어? 그렇죠. 그래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자, 그거 봤으면 됐고. 여러분 그 다음 페이지에 공공선택 이론 모형이 나왔는데 이것은 제가 별도로 뽑아놨어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저 페이지 앞에 봐봐. 60 몇 일가 될 텐데 이게 62의 공공선택론에서 별도로 내용을 정리해놨거든. 그때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여기서 여러분들 정책기술은 이론 무형이기 때문에 집어넣는데 공공선택 이론 무형 자체는 별도로 뽑아서 거기서 문제를 다뤄놔서 우리가 지금 이 풀 문제에서는 공공선택 무형이 문제가 안 집어넣었어요. 그때 얘기한다고. 알았냐? 자, 그럼 여러분들 문제를 풀면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자. 자, 문제 1번. 정책결정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보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자, 기억번에 점증 모형은 집단의 합의 과정이 반영되는 잠정. 기억번 맞죠? 만족 모형은 만족과의 기준을 객관적으로 제시하기 쉬우려워. 어렵죠? 맞죠? 회사 모형은 조직의 단일한 목표야. 아까 여러분들 상이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하부 집단의 결합체로 얘기해서 했어요. 그러니까 단일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구성의 연합체는 아니지. 반독립적인 하부 집단의 결합체라 했지. 이거 잘못됐고. 합리 모형은 정치적 합리성이에요? 경제적 합리성이에요? 그럼 리얼은 뭐를 설명한 게야? 점증 모형이죠. 자, 그대로 보자. 경제적 합리성 뭐예요? 합리 모형. 제한될 합리성. 만족 모형. 정치적인 합리성. 점증 모형. 초합리성. 최종 모형.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연결형 문제야. 이렇게 연결시키는 문제. 어? 짝짓기 문제라고 그래요. 짝짓기 문제. 그런 문제도 가끔 등장하거든. 자, 문제 2번. 정책 결정의 유형 가운데 린드블럼과 윌다우스키 주장하는 점증지된 설명을 옳지 않은가. 1번은 여러분 직관 통찰력 수합리성을 결합했으니까 1번은 당연히 뭐가 되는 거야? 최종 모형이죠. 2번 봐봐. 소폭적인 변화 나왔죠? 3번은 다양한 정치적 이해관계 타협과 적인상을 맞는데 이것을 정치적인 합리성을 추구한다 그랬어요. 아까 4번에 목표수단 구분 꺼린다 그랬지. 그걸 여러분들 끝에 봐봐. 목표수단과의 관계 분석 한계가 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선생님 보자.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최선의 수단 이거 선택한 거야. 이렇게 할 때는 목표가 고정돼 있어야지.
그냥 목표 수단 분석을 강조하는 것은 합리 모형이야. 완벽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최선의 수단을 찾는 것을 목표 수단 분석이라 그래. 그건 합리 모형이야. 그럼 지금 얘기한 여러분들 점중 모형은 수단에 의해서 목표가 변동이 돼야 한대. 그러니까 여러분들 완벽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최선의 수단 제시한다는 것은 거의 가능해 불가능해? 거의 불가능하겠지. 그래서 한계가 있다 그런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점중 모형에서는. 요 말뜻 이해한 거로 간주하겠습니다. 소위 어디 아프냐? 어디 아파? 어제 술 먹었어? 어제 안 먹었어? 자, 문제 3번 보자.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정책 결정 모형은 부분적 순차적 집단의 합의. 야, 집단의 합의 2번씩 나왔네. 그치? 1번도 나오고. 정책을 실제로 축소, 종결하기 어렵다. 무슨 모양? 점중 모형. 몇 번? 3번이네. 자, 문제 4번 보자. 다음은 정책 결정 모형 가운데 점중주의 모형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타당하지 않은가? 1번에 정책 결정 과정이 소수 몇몇 집단에 의해 주도될 가능성이 있다. 2번에 사회가 불안정한 때 적용이 곤란하다. 기존 정책이 잘못된 것이면 악순환 처리한다. 기존 정책은 거부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사용을 해야 하네. 그러니까 제가 정책에 악순환이 등장할 위험성이 있다고 이 계산했어요. 그러니까 3번도 만든 거고. 자, 4번 봐봐. 환경은 적응력 강해 약해. 약하고 혁신이 전력. 아까 저 글자 바꾸는 거 나왔네. 그래? 그래? 그러니까 뭐 4번 잘못됐고. 5번도 또 지문 또 나왔잖아. 지금 5번 지문은 여러분들 3번 지문이 다시 한번 반복됐네. 아니지. 5번 지문이 3번에 또 한 번 지문에 반복됐네. 현재 1번은 이해가 안 가요. 1번은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보자. 선생님 보자. 여러 집단대 이해관계나 요구를 반영하는 대안 선택이지만 실적으로 여러분들 일반 대중은 말 없는 침묵을 지켜 안 지켜? 일반 시민 민족은 말 없는 침묵을 지킨다고 여러분들 막 목소리 막 내요?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선생님 집 앞에 저거 뭐야 아까 꼬리 그 뭐래 저기 뭐야 그 생겼다 식당. 근데 주차하게 돼 있다. 그 얘기하는 사람들 없어요. 그냥 똥이 뭐 여러분들 뭐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한다 해가지고 식으로 이제 피해 가려고 그러지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보통의 사람들은 말 없는 침묵의 민중이에요. 그러니까 목소리 큰 몇 놈이 그냥 주도하는 경우도 많아. 진짜 그렇거든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뭐 동상에 무슨 모임 있다, 무슨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무슨 뭐 대표들 뭐고 아파트를 위해서 뭘 한다. 아파트를 위해서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목소리만 높이는 경우도 있어 없어. 아파트 여러분들 뭐 아파트 회의 때 한번 주민 전체 회의 때 한번 참석한 적 없지 니들? 참석해 보세요. 되게 재밌어. 싸움질하고 목소리 큰 사람 몇 사람들이 그냥 막 그래요. 그리고 거기서 좌우하려고 그래요. 아주 꼴불견이에요. 꼴불견. 선생님도 참지 못하지.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 같은 사람이 이제 정의롭게 막 나서오면은 말 없는 민중이 지지해줘. 어떻게 해서. 이제 그러는데. 근데 이제 나야 이제 비판만 할 줄 아는 사람, 이거 막상 여러분들 담당하는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많이 있겠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얘기한 소수 목소리 큰 몇 놈만이 주도하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점중 모형이다. 그렇게 비판을 받는 거. 1번은 그 표현이고. 자, 5번. 점중주의를 논리적 근거로 적절해야 하는 거. 아까 제가 세신적 결정은 뭐라 그랬어요? 합리명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정답 1번, 2번, 3번, 4번 가면 몇 번이야? 2번. 매몰 비용은 이미 투입된 노력이라 경비해. 그러면 아까 제가 기존의 사업 자체를 인정을 해야 하네. 점중 모형. 기존의 사업은 검토하지 않고 인정하는 거 아니야. 그럼 매몰 비용 자체를 인정을 한 게 안 한 게야? 한 거지. 그래서 매몰 비용은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 이해했어요? 자, 그다음에 6번. 초합리성은 뭐예요? 최종 모형이죠. 그 다음 페이지. 자, 7번 문제를 한거 보자. 정책 결정 이론의 하나인 혼합 탐색 모형, 혼합 주사, 혼합 모형, 몽땅 같은 말이죠. 설명 옳은 것. 1번.
정책 결정자가 추구하는 가치들은 중요도에 따라 분리되고 서열화된다. 자, 이거 보자. 여러분들 아까 합리 모형 자체를 얘기할 때는 인간을 완전자로 해석을 해야 해. 완벽한 목표와 완벽한 수단, 그것을 완벽한 목표 수단을 위한 분석을 목표 수단 분석이라고 그래. 어? 그리고 그러면 완벽한 목표, 완벽한 수단이니까 수단이 목표가 될 리는 없겠지. 정확히 구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회적 가중치가 정해진 일으키거든. 이게 사회적 가중치는 뭐가 가장 중요한 목표, 그 다음 목표, 그 다음 목표, 이거 정확히 순서가 정해져 있다고 보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가장 중요한 가치는 뭐고, 그 다음이 뭐고, 그 다음이 뭐고, 이렇게 서열이 쫙 정해진 게야. 왜 인간은 완전자이다 보니까 그 서열을 정확하게 정해놔. 그래서 지금 얘기한 어디야? 1번 같은 경우에는 무슨 모형이야? 합리 모형이야. 합리 모형. 합리 모형. 이해했어요? 자, 이번에 복잡한 상황을 단순화시켜 대안의 중요한 결과. 자, 여러분들 거기 들어보자. 선생님 보자. 복잡한 상황을 모두 고려하는 것은 뭐야? 그건 합리 모형 아니야. 근데 아까 여러분들 제가 이런 얘기했죠. 자, 삼식이하고 갑순이의 의사결정 양식을 얘기할 때, 자, 여러분들 책을 한 권 선택하려고 그래. 그럼 국내에서 가장 큰 교훈 문고 가지고, 행정학책. 행정학책이 351권이 꽂혀 있어. 그럼 351권의 책을 351박 352일 동안 낱낱이 빠짐없이 비교하면서 검토해서 완벽하게 다 따지는 건 뭐야? 합리. 복잡한 걸 다 고려하는 게 합리 모형이야. 근데 맘정 모형 그게 아니지. 눈에 띄는 거 한 10개로 압축시켜 안 지켜. 그리고 단순화시켜 어떻게? 책의 두께. 안에 한자 있나 없나. 맨 밑에 가격. 참외. 다 보는 게 아니잖아. 꼭지, 껍질, 향. 3개. 그걸 복잡한 상황을 단순화시켜 파악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럼 2번은 뭐야? 완전 모형. 됐어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조직 내 하위 조직 사이에 아까 회사 하부 집단 기억나? 반독립적인 하부 집단의 결합체로서 갈등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고 갈등 해결은 주문 해결, 잠정책 해결. 3번은 연합 모형이야. 그래서 3번은. 자, 4번 볼까? 정책 결정은 근본적 결정과 세부적 결정. 바로 뭐예요? 이게 혼합 모형이네. 5번은 뭐예요? 쓰레기통. 저거 들어보자. 쓰레기통에서 4가지 흐름 얘기해봐. 해문 삼선. 해는 뭐야? 해결책. 문. 문제. 해문 참. 참여자. 내가 참여자를 수혜자로 바꿨어. OX. X야. 수혜자가 아니야. 참여자지. 어? 수혜자란 말 안 써. 기출문제. 수혜자 아니고 참여자야. 자, 8번. 합리, 초합리. 뭐예요? 최종무형 1번이고. 자, 9번. 9번 지금 얘기해 놓았네. 연결 잘못된 거. 수혜자의 참여자. 참여자 1번 잘못됐고. 만정무형 행정인. 아까 여러분들 합리무형은 뭐? 경제인 얘기했고. 조직과정무형. 조직과정무형이 바로 뭐야? 연합무형 아니야? 회사무형. SOP 프로그램 목록. 최종무형 초합리성. 다른 거 맞잖아. 자, 문제 10번을 보자. 쓰레기통 또 나왔어요. 설명으로 옳지 않은가? 자, 명확하지 않은 인과관계 밑줄. 자, 아까 제가 이런 얘기했죠. 자, 거기 들어보자. 아까 산불현상, 환경이 불확실하고 참여자 불확실하고 세 번째, 목표산이 불확실하다. 그걸 목표산의 모호한 인과관계 기억났나? 기억나죠? 그거야. 명확하지 않은 인과관계, 목표산 간의 모호한 인과관계야. 해결책이 제시되는 경우가 많다. 이번에 지속적인 의사결정 참여가 어렵다. 일시적인 참여자 기억나? 목표나 평가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목표가 명확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현실성이 아주 뛰어난 거 쓰레기통이라 했지. 몇 번? 4번이지. 10번 문제 이해했습니까? 자, 이항고로 간주 11번.
대형 참사를 계기로, 아까 제가 여러분들 세월호 사건 계기로 기억나? 그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정책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게 되는 상황을 설명하는 데 적합한 결정 모형, 쓰레기통 모형이죠. 정답은 당연히 5번에 들어가죠. 세월호 침몰 7분인가 10분 동안 대통령 행적이 뭐했다. 그 대통령 어디가 있다는 얘기 나와 지금. 하나는 최순실한테 보고하고 최순실이 결정할 때까지 기다렸다. 이게 나오고 있고. 아니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 또 하나는 뭐예요 여러분들. 보톡스 맞으러 강남에 있는 무슨 병원 갔다. 그런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게 안 된 게야. 잘못된 거죠.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만 되면 잘못된 거 아니야. 12번. 정책 결정 모형 중에서 회사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가. 1번에 회사 조직이 서로 다른 목표를 지닌 구성원들의 연합체로 가져간다. 2번에 연합 모형 또는 조직 모형이라고 한다. 조직 환경에 대한 반응, 아까 장기적인 반응이야 단기적 반응이야? 단기적인 반응과 할 얘기했죠. 거기 여러분들 환경변의 수동적 적응, 그 표현은 맞아. 뒤에 거는. 근데 앞에 게 잘못된 게야. 알았습니까? 여러분 거기 들어보자. 근데 여러분들 계약은 장기 계약이야 단기 계약이야? 장기 계약. 반응은 단기. 자, 전략은 단기. 전략, 반응, 대응 다 단기. 계약은 장기. 자, 넘겨서 13번. 다음 중 정책 결정 주요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가? 자, 일본의 마치 코엔 올센 등이 연구한 쓰레기통 모형에서는 문제, 정치, 정책 이름. 자, 여러분들 요 세 가지, 제가 흐름 모형은 두 가지가 있다. 쓰레기통이 있고 또 하나 뭐? 정책의 창, 킹돈. 왕이 돈을 갖고 있어. 킹돈. 왕돈. 킹돈. 그건 요 세 가지 이름은 여러분들 쓰레기통 모형이 아니라 정책의 창이죠. 그러니까 일본 잘못된 게야. 그러니까 그걸 구분해줘야지 문제가 쉽게 풀리지. 자, 이번에 사이어터 마츠인 회사 모형, 느사이 기현될 조직의 결정을 다룬 연합 모형, 갈등의 준 해결, 불확성의 회피, 문제 중심적 학습, 조직의 학습. 조직 학습 뭐야? 시행착오. 기억나요? 자, 3번에 엘리전의 관료정치 모형은 현실적 결정이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관료들의 흥정, 타협, 연합, 대결에 의하여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맞죠? 그 상이한 이해관계라고 정치 관리들 사이의 정치적인 게임 흥정 타협 맞잖아. 그 다음에 4번에 북해령과 톨락이 주장한 공공선택 이론 모형은 공공재 결정이 정치인 표결에 의해 이루어짐을 설명하고 있으며 결정 참여들은 자신의 선택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결정에 참여한다고 정한다. 자, 이거 뭐 나왔으니까 간략히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자, 여기 보세요. 일단은 공공선택 이론 모형은 정부의 의사결정. 이걸 이제 정책결정 그러지. 이걸 경제학적 관점에 따라 연구한 이론이에요. 부캐넌 톨락. 부캐넌은 노벨 경제학상을 탄 사람인데 이들에 의하여 이론의 형태, 보진약파라 그러거든. 이들에 의하여 일단은 여러분들 깃발이 여러분들 꽂혀져. 이들이 처음 시작을 한 게야. 근데 이들은 뭐라냐면은 여기 보자. 정치라는 것도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교환에 불과하다고 파악해. 그래서 교환으로서의 정치를 얘기해. 그럼 생각해보자. 시장은 수많은 여러분들 뭐가 있어요? 공급자가 있어 없어? 수많은 소비자가 있어 없어? 있죠. 그럼 소비자는 그제 선호 자체를 극대화시키는 공급자를 선택해서 돈 주고 물건을 사, 안 사? 그럼 돈과 물건의 교환이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 이루어지죠. 그럼 우리가 파악하는 정치 똑같은 게야. 자, 수많은 여러분들, 자, 여기 보자. 후보자가 있어 없어? 있잖아. 정강정책을 발표해야 하네. 합니다. 그럼 시민들은 각각 시민들의 선을 극대화시켜주는 여러분들 후보자한테 한 표를 줘 안 줘? 주고 대신 얘는 나한테 내가 원하는 정강정책 자체를 나중에 여러분들 결정에 집행하면 돼 안 돼? 그러니까 똑같이 뭐에 불과하다? 교환에 불과하다고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얘기한 이 정치를
교환으로서의 정치로서 표현하고 연구 시작한 것이 바로 뭐다? 공공선택 이론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공공선택 이론 모형 여기 보자. 선생님 보자.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정책 결정도 이제는 뭐 아까 얘기한 식으로 이 정부가 직접 하도록 하지 말고 시장이라는 장소로 옮겨서 하자고 파악하는 거예요. 그럼 시장이라는 장소는 수많은 공급자가 있어 없어? 있죠. 그 수많은 소비자가 있어 없어? 있죠. 그럼 이건 말은 뭐냐? 정부가 내온 정책 대안들이야. 그리고 소비자가 시민이야. 그럼 시민은 자신들이 원하는 여러분들 정강 정책을 표명하는데 한 표 준다 안 준다? 준다. 그렇죠? 그러면 모든 사람의 서로가 동시에 만족하는 점에서 여러분들 정책이 결정될 수가 있다 없다? 있다고 파악하는 거야. 결론적으로 누가? 시민이 결정하는 게 안 하는 거야. 그게 더 퍼블릭, 공공, 초이스 모델. 저 시민이 결정토록 하자 그 편이거든. 이 바로 공공선택 이론 모형이야. 당연히 결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려면 결정을 한다고 생각한다 그 표현은 맞죠. 여러분들 교재 앞으로 잠깐 넘겨봐. 페이지 98페이지. 자, 공공선택 이론 모형. 거기 이제 60년대 북해는 툴락 중심이 됐고 행정학자는 73년도 거기 오스트롬 부부가 그 밑에 미국 행정의 지적 위기라고 논문을 발표해 이 논문에서 이 이론을 행정학에 도입을 합니다. 자, 정부의 의사결정을 비시장적 결정이라고 얘기하는 게야. 정부의 의사결정을 그걸 경제학적 연구라고 언급을 하죠. 그다음에 이론 자체를 얘기할 때는 자, 시장에 있는 인간을 준하기 때문에 인간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존재를 해서 그래. 그래서 가정의 2번에 홉스의 인간관이란 말 나오죠. 아울러 오스트롬 같은 경우에는 정부 실패 현상 자체는 바로 뭐냐? 독점적 공급이 정부 실패를 가져왔다고 파악해. 그래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자? 분권화된 시장으로 옮겨서 공공재 공급하자고 얘기한 거예요. 그럼 정부는 공공재의 생산자가 되고 시민은 공공재 소비자가 돼야 한대. 되죠? 그러니까 공급장치 이제 여기 보자. 선생님 보자. 공공재 공급을 정부 일방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택배사업을 우정사업 본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정부기관이나 민간한테도 맡기자고 파악하는 거야. 그럼 각계 시민들은 그들의 소원을 극대화시키는 공급자를 스스로 선택을 해야 하네. 하죠. 그 모든 사람의 서로가 동시에 만족하는 점에서 공공재 공급이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 이루어져. 요새는 여러분들 이 택배를 그 뭐 편의점에서 웬만하면 다 해야 안 해요. 아파트 안에 편의점들 있잖아. 굉장히 편해졌어요. 그래서 뭐 택배로 갈 때 거기 가가지고 하면 뭐 금방 해. 뭐 물론 이제 거기 이제 선생 같은 경우에는 뭐 입력하는 게 약간 좀 시간이 걸리는데 하루에 금방 하게끔 돼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굉장히 편해졌지. 그만큼. 왜? 이제는 택배 사업을 각종 여러분들 편의점도 다 하겠고 또 요금 경쟁도 해야 하네.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편이거든요. 그럼 모든 사람의 서로가 동시에 만족하는 점, 그걸 파레토의 최적 상태라고 그러고 파레토의 최적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경제수학적 공식을 활용한다. 경제수학적 공식을 활용하면 무조건 연역이야, 귀납이야? 연역적 접근이란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그 4번의 공공부분의 내부 시장화란 말은 경쟁의 논리를 행정에 도입하자고 보는 거예요. 경쟁의 논리를, 시장 경쟁 논리를. 알았습니까? 아까 경쟁 논리를 도입한 거 아니야? 이 말 이해했어요? 그 다음에 5번. 5번이 중요하죠. 거기 나온 게 권한의 분산과 관할권의 중첩이란 말이 나오죠. 이게 바로 공급 장치를 여러 개를 만들자고 보는 거예요. 그걸 다중조직 장치, 가외성. 됐습니까? 정책 결정은 많은 사람이 참여하면 좋아 안 좋아? 좋겠고 공공성의 극대화가 아니지 개개인의 선호의 극대화를 강조한 거죠. 알았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여기죠. 파레토의 재적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선호를 분석을 해야 하네. 그걸 개체주의 방법론 그러는 게야. 다시 98페이지 쌍가로 2번 가정에 방법론적 개체주의 개인주의란 말 나왔죠, 여러분들. 내가 뭐 기본적인 토론 다 얘기했습니다. 자, 봤으면 그 정도 봤으면 됐고 다시 문제를 좀 볼까요? 자, 104페이지 14번 나온 거 보자. 13번에 아까 5번 안 했죠? 5번 나온 거 봐. 잘못된 정책에 대한 악순환이 일어날 소지가 많은 모형, 점중 모형, OX. O가 돼야지. 자, 문제 14번 나온 거 보자.
앨리슨의 세 가지 의사결정 모형 옳지 않은가? 합리적 행위자, 조직과적 관리 정치 맞죠? 자, 아까 제가 관료 정치 모형은 하위 계층이야, 상위 계층이야? 조직 과정 모형 하위 계층이라 그랬지. 2번이 잘못했지. 됐습니까? 자, 그다음에 15번. 앨리슨 정책 결정 모형 중 모델 2 조직 과정 모형은 아까 연합 모형과 똑같다 그랬잖아. 1번 느슨하게 연결된 연합체, 반독립적 하부 조직의 분산, SOP에 의해 프롬 목록에서 대안 추출. 일관성 강하다. 몇 번? 일관성이 가장 강한 것은 합리 모형이야. 합리 모형. 왜? 대통령 자체가 완벽한 돈의 소유자로서 완벽한 결정을 해야 하네. 항상 일관되게 완벽한 결정을 한다고 파악하는 게야. 목표 바꾸는 것도 없어요. 중간에 목표 바꾸고 왔다리 갔다리 거리고 그건 일관성 있는 게 없는 게야. 그건 없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일관성이 가장 강한 것을 얘기할 때는 어찌든 간에 합리 모형입니다. 자, 16번 옳지 않은가? 자, 모델 1은 개인적인 차원의 합리적 설정을 설명하는 합리 모형의 시각, 합리 모형 시각 맞죠? 모델 2는 조직 과정 모형이고 아까 SOP에 의한 정책 결정 얘기했죠? 앨리슨 모형은 60년대 쿠바 미사일 위기 사건을 설명해 개발된 모형 맞죠? 모델 3는 조직 과정 모형이야, 관리 정치 모형이야? 관리 정치 모형이죠. 정책 결정 주체를 참여자를 개개인으로 본다, 그 표현은 맞죠? 됐습니까? 자, 여러분 거기 들어보세요. 여기 보자. 인간을 완전자, 합리 모형, 제한된 합리성, 목표 수단 구분, 합리 모형 왔다리 갔다리 된다고 헷갈리면 안 되지. 목표의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다. 사회적 가중치가 정해져 있다. 합리 모형. 자, 여러분 점정 모형은 계속적, 순차적, 한정적 접근이다. 오죠. 아까 얘기했잖아. 점정 모형은 그럭저럭 헤쳐나가기 결정 양식이다. 오죠. 대충 간다 그랬잖아. 까먹었어? 정치적 합리성. 점정 모형 쉬운 건 다 하네. 초합리성. 예, 그런 건 그만해. 약간 좀 어려운 거 해야지. 자, 여러분 쓰레기통 모형 3불 현상 얘기했죠. 거기서 목표 수단 불확실성 얘기했지. 목표가 불확실하다. 그것을 문제성 있는 선호 OX. 수단이 불확실하다. 불명확한 기술. 그걸 모호한 목표 수단의 인과관계. O가 돼야지. 자, 네 가지 흐름 얘기해봐. 해문 참선. 사건의 흐름은 독자적이야, 상호 이전성이야? 독자적 사건의 흐름. 유기적 구조 얘기했죠? 날치기, 짐 빼기, 미로두기 들어가잖아요, 여러분들. 탈피, 관가 그런 말 쓰는데 또 그건 나중에 얘기해 줄게요. 자, 여기 보자. 앨리슨 모형은 세 가지가 있죠. 합리적 행위자, 조직 과정 모형, 관료 정치 모형. 응집력 가장 약한 것. 관료 정치 모형. 대통령도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상이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권력자에 불과하다. 관료 정치 모형. 됐습니까? 자, 여러분들 회사 모형은 뭐라 그래요? 조직 과정 모형, 연합 모형이라고 하는구나. 연합 모형은 갈등의 해결이 완벽한 해결이야, 잠정적 해결이야? 잠정적 불완전한 해결, 조준적 해결, 준 해결, 의장적 해결, 몽땅 다 같은 말입니다. 알았습니까? 여러분들 여기 보자. 지분법, 지방법 뭐예요? 점증 모형, 근방법, 합리 모형. 자, 혼합 모형, 근본적 결정은 뭐로 해? 합리 모형, 지역적 결정, 점증 모형. 잘 들어보세요. 주조거라. 자, 근본적 결정을 할 때 고려해야 할 대안의 수는 포괄적이다. 오, 잘 들어보세요. 대안의 결과는 한정적이다. 오, 잘했어요. 세부적 결정에서 고려해야 할 대안의 수는 포괄적이야, 한정적이야? 한정적이고, 대안의 결과는 포괄적이다. 포괄은 뭘 의미한다? 합리를.
한적은 뭘 의미한다? 점적을 의미한다. 잘했어요. 그게 올해 7급에 나왔던 거예요. 올해 7급. 국가의 7급에 고란 지문이 한 지문이 나왔어. 7급 지문은 9급으로 내려올 개연성이 있어 없어? 있죠. 그래서 고란 지문까지도 가져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알았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100페이지 넘었어요. 그래서 좀 맞았어. 이제는 아유 진도가 그냥 선생님이 이거 하니까 강의가 너무 힘들다. 아유. 자, 처음 나오신 분들 해줘 보자. 처음 나오신 분들 뭐 강의하는 거 그 뭐 괜찮죠? 내가 괜찮다 그러면 괜찮다 그러겠지. 괜찮지 않죠? 자, 여기 보자. 우리 처음 나오신 분들한테는 좋은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대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열심히 하면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행정학 접목을 좀 빨리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어려운 거 있으면 끝난 다음에 교무실 가서 물어보고, 선생님 교무실에 있을 테니까 오늘 배운 거 어려운 거 질문하세요. 질문도 수업의 연장이야. 알았죠? 다음 주에는 6위, 7위, 8위, 9위 9위까지. 이제 속도가 조금씩 늘어나는 게야. 뭔지 알겠어요? 9위가 뭐야? 10위까지 돼야겠다. 그러니까 미리 볼 사람들은 한 10위까지 한번 읽어오고. 알았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